어학연수를 가고 싶은데. 유럽 몰타로 2달 정도를 2달이요? 솔직히 말해봐봐요. 저녁에 파티를 많이 하는데 바리스타의 꿈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을 나이대가 애매합니다. 33살이 왜 얼굴이 애매한 경우는 있지만 나이는 없어요. 그런 게.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서른 전에 어학연수를 가고 싶은데 친구들은 가라고 하는데 어른들은 가지 말래요. 본인 소개 한번 쭉 해줘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살고 있는 97년생 양다연입니다. 지금 학생인가요? 직장인인가요? 웹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웹개발자로. 그러면은 우리가 어학연수를 가고 싶은데 어느 나라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떤 이유로 가고 싶어 해요? 그 유럽 몰타로 어. 2달 정도를 가고 싶은데 어학연수를 2달이요? 네. 지금 놀러 가는 거 이렇게 좀 포장 네. 좋게 한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있긴 해요. 제가 아시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서 이왕 사는 거 유럽 가서 하는데 거기가 좀 작아요. 그래서 길게 있어봤자 할 게 없다 해가지고 2달 정도를 있다가 제 최종 목표는 이제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 가는 게 최종 목표인데 영어가 안 느는 거예요.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단 제 생각은 우리 여성분이 얼토당토안한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고요. 그리고 2달 해가지고 어학을 익힌다는 것은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2번째, 그러면 한국에서 영어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지금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여성분이 되게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나 말투를 보면. 근데 지금 이 일에 관련해서는 되게 돌려서 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돌리고 자꾸 핑계를 대고 또 그러면 말을 포장하게 되고, 제가 보기에 이 어학연수를 가려고 하는 이 말은 뭔가 제가 어른이라고 해도 저는 조금 고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면으로 승부하세요. 이렇게 우회하면 안 돼. 늘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어느 날 70대신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1년은 더디 가는데 10년은 빨리 갑디다. 하루는 더디 가는데 1년은 빨리 가고. 지금 이제 30 안 됐다고 했지만 조만간 40, 50이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사람은 많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단호하게 생각하고 정면으로 응시하고 승부를 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미적미적하게 하는 가장 큰 건 뭐예요? 한국에서 쌓아놓은 경력? 아니면 주변의 반대? 뭐예요? 사실 캐나다로 바로 가고 싶긴 한데 캐나다로 가면 이제 1년 이상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도 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조금 무서웠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회해서 좀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을 해봐서 그 경험의 결과로 내가 캐나다를 갈 수 있을지 결정을 확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유럽 몰타. 그건 뭔 속셈이에요? 자, 빨리 또 솔직히 말해봐봐요. 저녁에 파티를 많이 하는데. 나왔구나! 결국 나왔어! 드레스 샀어요? 안 샀어요? 장바구니는 넣어놨는데 아직 사진 않았습니다. 지금 회사도 다니고 있고 해가지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드레스를 사라. 파티 갈 일이 생긴다. 면허증을 따라. 차가 생길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난 차 탈 일이 없어. 나 운전할 일이 없어. 근데 차 사잖아요? 면허 따잖아요? 운전할 일이 훨씬 많이 생기고 훨씬 유용한 일이 많이 생겨요.
버스 타고도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운전하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저는 만약에 여성분, 사촌 여동생이라고 한다면 저는 가라. 그리고 지금 사실 파티의 핵심은 파티가 아니잖아요. 그 파티 이태원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유럽에 가면 그 파티에 누가 와요? 외국 오빠. 전 세계적인 오빠들. 한국은 너무 심심하잖아요. 한국 오빠들만 있으니까. 가라. 전 세계로. 이미 본인은 마음 먹었으니까 가라. 그리고 가서 경험해라. 그러면 그 경험하고 나서 그 끝에서 뭔가가 또 올 거예요. 어떤 장르의 메시지와 깨달음이. 그러니 가라. 저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이 말은 엄마가 더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갔다라는 생각으로 가고 싶어요. 물론 갈 거긴 하지만 우리는 화해를 하고 협의를 해서 갔다. 약간 착한 독재자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차피 갈 건데 엄마한테는 엄마 우리는 서로 이렇게 얘기해서 협의해서 간 거야 라는 것을 마음 편하게 하고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후회해도 가라. 우리는 후회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실수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실패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밖에 없는 삶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 실수하고 후회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여성분이 알게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세계로 전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보통 다 힘들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힘든 사람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안 하면서 힘든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힘든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상만큼. 그리고 나중에 본인 같은 딸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돼서는 또 엄마 마음도 알 수 있겠죠. 본인 같은 딸 낳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19살까지 사춘기였거든요. 지금 성인 돼서 정신 차리고 잘하고 있는 거지. 그 19년이라는 기간 동안 답이 안 나올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오늘 부모님들이 오셨다면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자기가 섰다라고 하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라. 그 끝에서 네가 알게 되는 게 있을 거다. 그리고 엄마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널 기다릴게. 엄마가 딸한테 한마디 해주실래요? 딸이 엄마한테 한마디 할래요? 그러면 딸이 엄마한테 해보세요.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걱정하지 말고 어떤 게 있어도 그냥 좀 씩씩하게 갔다 오겠다. 그냥 제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걸 말하고 싶어요. 되게 고집센데 어설프게 착하고 되게 독재적인데 누군가를 배려하려고 하는 좀 아주 그런 게 있어. 독재적인 효녀라는 소리를 좀 독재적인? 효녀예요. 독효녀예요? 제가 보기엔 그냥 도라이 같다. 그냥 엄마가 근심이 너무 많겠다.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세상의 끝까지 가보세요. 왜냐? 세상의 끝에 가서 확인하는 건 내 안에 뭐가 있는지거든요. 결국은 내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세상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진짜 해봐야 돼. 그래야 영혼의 고향을 찾을 것 같아요. 그래요. 박수 한번 주세요. 33살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엄마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하다가 바리스타의 꿈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을 하는데 나이대가 애매합니다. 33살이 왜 애매합니까? 얼굴이 애매한 경우는 있지만
나이는 없어요, 그런 게. 알바나 경험을 쌓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호텔 조리과를 나와서 호텔 일은 잠깐 하고 어린이집 교사를 하다가 사무직도 해보고 자꾸 직업을 바꾸게 되는 게 고민입니다. 계속 새로운 직업을 위해 도전하는 게 맞을까요?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5학년, 3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조윤진이라고 합니다. 둘 다 아들이에요? 네. 전공은 호텔 조리과 하신 거예요? 호텔 조리 쪽이어서 네, 조리를 하다가 네, 신랑 만나서 큰아이가 생겨가지고 좀 일찍 결혼을 하고 이제 둘째 낳기 전에 이제 아기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다가 자격증을 따서 이제 어린이집 교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뭘 하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은? 지금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알바 같은 데는 다 20대 초반, 후반 이렇게만 뽑고 경력이 있는 사람만 거의 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본 1년 이상 뭐 이렇게 뽑는데 새로 처음 하는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고 그럼 도대체 경력은 어디서 쌓으라는 거예요? 계속 경력 있는 사람만 뽑아버리면? 경력을 쌓을 데가 없는데 사람들은 네. 처음에. 네, 그리고 이제 뭘 배우려고 하면 이제 아이들 학교가 또 일찍 끝나고 학원 가는 중간 시간에는 이제 제가 데려다 주거나 뭐 픽업하거나 이럴 것도 겹치기 때문에 큰아이가 축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축구를 하면 또 엄마들이 많이 따라다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아이를 위해서도 이제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제 양면적인 고민이 또 돼가지고. 그때 호텔에서 남편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진짜 짜증나게 만나가지고 진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살짝 그런. 살짝. 인간적이시다. 정말. 진이가 우리 여성분 앞에 나타나서 내 소원 2개 들어주겠다. 그러면 뭐 빌고 싶어요? 로또 1등. 그리고 또요? 아예 그냥 다시 태어나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전생이 있대요, 전생. 이 미국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니까 우리의 전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해서 전생이 생기고 계속 시간이 이렇게 가잖아요. 오늘, 특별히 지금 여기라는 시간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은 다 전생이 돼요. 전에 내 삶이 돼요. 그리고 사람 몸의 세포도 제일 오래 사는 게 21일을 살고 다 죽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한 달만 지나도 전에 있는 세포랑 완전히 다 다른 세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또 다른 사람 같기도 해. 또 참 사람은 신묘막측한 것 같아요. 33살은 많은 나이 같지만 되게 괜찮은 젊은 나이거든요.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 됐다는 것은 얘네들이 조금 중학교 이상만 돼도 자기네가 얼추 알아서 얼추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한테는 또 되게 시간에 되게 좋은 저축이 있어요. 그렇게 해봐야 40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되게 본격적인 삶은 제가 보기에는 40, 50, 60 이렇게 지나야 생긴다고 봐요. 젊을 때는 뭘 잘 몰라요. 자기 능력도 없고 고민도 많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삶은 보통 40 이후에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뭐냐? 지금은 그러면 체력을 기르시라는 거예요. 집 어디예요? 저 노원구 상계동. 상계동. 오늘 이거 끝나고 뛰어가요. 상계동까지. 오리걸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저보고 자살하고 싶대요. 근데 강사님이 추천해 준 거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는 자살하고 싶대요. 자살하고 싶대는데 뭐 제가 그분한테 뭐 살아봅시다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 말 듣고 누가 뭐 그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자, 그래 그럼 죽읍시다. 자, 죽을 건데 자, 제가 추천하는 걸 하고 죽읍시다. 마음을 그렇게 먹읍시다.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하대요. 좋대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저를 신뢰하고 하루에 50분 전후 심장이 좀 뛰고 땀이 조금 날만한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합시다. 근데 이기려고 하는 운동이나 잘하려고 하는 운동은 안 됩니다. 본인이 좋아하고 아니면은 그러면 제일 괜찮은 게 걷기, 빨리 걷기나 뛰기니까 뭐가 뛸 만큼이요? 심장이 뛸 만큼. 자, 보세요. 사람은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심장이 뛰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그런 일이나 대상이 있어서 심장이 뛰는 게 있고 두 번째 운동을 해서 뛰게 할 수도 있어요. 운동을 해서 자, 근데 지금은 사랑하는 게 없어. 그쵸? 내가 막 원해서 막 하고 싶은 게 없어. 그건 처음부터 잘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운동을 해서 심장을 뛰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자, 그렇게 일주일에 5일, 21일만 합시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체세포 제일 오래 사는 게 21일이라고요. 자, 그렇게 21일 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뒤집시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땀날 만큼 막 심장 뛸 만큼 운동을 하잖아요? 샤워하고 죽고 싶어. 찝찝한 상태에서 죽기가 좀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샤워를 하잖아요? 배가 고파. 뛰고 나면 배가 고파. 웬만한 건 맛있어. 그러니 맛있게 먹고 죽자. 먹잖아요? 졸려. 그러면 일어나서 뒤지자.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맛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고 자잖아요? 숙면을 취해요. 숙면을 취하게 되면 알츠하이머 분해 물질은 숙면을 취할 때 뇌 안에서 나와요. 스트레스 분해 물질도 그렇게 숙면을 취할 때 나와. 그래서 자, 그래, 잠 잘 자고 뒤지자. 내일 아침에.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약속했어. 20일을 하고 뒤지기로. 그래 또 찝찝하니까 또 샤워를 하고 싶어. 샤워하니까 배가 고파. 밥을 맛있게 먹으니까 또 잠이 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1일을 했는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죽고 싶진 않아. 저번에 생각했던 게 그렇게 죽을 일은 아닌 것 같아. 뭐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체력을 기르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 덧붙이게요. 당신이 뭘 해야 할지 모른다면 뭘 해야 돼요? 체력을 길러야 돼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에요. 마음으로 마음을 잡을 수가 없고 생각으로 생각을 잡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근데 마음과 생각을 잡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심장이 뛰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틈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가. 그건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실 거예요. 그러니 33세 된 우리 어머니, 지금 바리스타를 뽑아주지 않고 아이 또 픽업도 가야 되고 그런다면 엄마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뭐를 해야 되냐면 심장이 뛰는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보일 거예요. 지금 얼굴 많이 우울하단 말이에요. 무조건 운동해서 끌어올려야 돼요.
운명을 바꾸시고 싶다면 운동. 이름 바꾼다고 운명 안 바뀝니다. 저희 형네 집 이름 다 바꿨어요. 형수님, 조카 4명. 저 이제 형 이름 몰라요. 저희 친형인데 이름 모른단 말이에요. 있는 것도 까먹는데 새로운 이름을 6명이나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이름을 바꿀 만큼의 사정이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름을 바꾼다고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진짜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운동.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